안녕하세요. 투자 고민 오늘도 싹 해결해 드릴게요. 해외 ETF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신가요? 해외 주식 투자, 특히 ETF 투자가 요즘 정말 핫하죠? 그런데 혹시 세금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경험 없으세요? 맞아요. 해외 투자 수익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세금은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우리 수익을 지키면서 더 큰 부를 쌓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세금 폭탄 피하는 해외 ETF 투자 꿀팁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았을 걸 하실 거예요. 그럼 함께 세금 지혜를 키워볼까요? 먼저 해외 ETF의 세금 기본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해외 ETF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상장 ETF예요. 말 그대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를 말하는데요. 이런 ETF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이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도할 때는 매도 결제일 환율로, 살 때는 매수 결제일 환율로 차익을 계산하니 환율 변동도 잘 체크해야 해요. 두 번째는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이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말해요.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S&P 500 추종 ETF 같은 거죠. 이런 ETF에서 수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해요. 만약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핵심은 해외 직접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고 이제부터 절세 꿀팁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금 폭탄을 피하는 실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장의 무기는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불려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종합적이고 특별해 보이죠? 맞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는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와우, 200만 원 수익까지는 세금이 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민형 ISA는 무려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정말 파격적이죠?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세율보다 훨씬 낮죠? 다만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3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으니 해외 ETF 투자자라면 ISA 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연금계좌, 흔히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계좌들을 말하죠. 여기에 해외 ETF를 담아서 투자하면 과세 이연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반 계좌에서는 ETF를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나거나 분배금 배당금 같은 것이 들어오면 바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연금계좌에서는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즉,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금 때문에 묶였던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 절세 꿀팁은 바로 손익통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해외 상장 ETF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어떤 ETF에서는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다른 ETF에서는 5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이 다가오는데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서 이익을 상쇄시키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세금 이연이라고도 하는데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세금을 줄이고 나중에 다시 사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미루는 거죠. 물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전략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절세 시점을 고려한 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은 우리 투자 수익률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단순히 어느 종목이 좋을까만 고민할 게 아니라 언제 팔아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까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큰 수익이 발생했는데 올해 이미 다른 이익이 많아서 높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면 매도 시점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손실을 확정해서 다른 이익과 상쇄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처럼 매도 시점의 세금까지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보다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세금이라는 장애물을 잘 피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에 대한 주의도 잊지 마세요. 특히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는 환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러로 해외 ETF를 사고 팔 때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의 환율 차이가 양도 차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ETF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세금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외 투자할 때는 환율도 내 수익률과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국내 상장 ETF는 환해지 상품을 선택하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일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투자는 결국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세금을 폭탄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분명 더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ISA 계좌, 연금 계좌, 손익통산, 그리고 절세 시점, 고려까지 이 모든 팁들이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세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항상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면서 세금이라는 장애물을 현명하게 넘어서는 멋진 투자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성공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